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4%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4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상승 진행을 했고요.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을 이어갔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600억, 230억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N자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2580포인트까지 거의 20포인트가량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이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한번 저항을 받을 것인지를 조만간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한번 도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디폴트보다는 완만한 해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는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 또한 20월봉선을 회복을 하였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오늘 약 매도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매수량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긴 하지만 최근 3일 정도 바짝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N자로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폭에 대비해서 반등폭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특정 테마 위주로의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코스피처럼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도 이미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해외 증시도 나스닥 12,7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한번 달성할 만큼 상당히 이제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환율은 5.5원 상승을 했고 1322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고요. 1300원 초반대 수준까지 바짝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좀 받치면서 환율이 반등을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다음 달은 동결이 기정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결 정도로 진행이 되고 금리 인하가 이제 시기가 다가올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율도 점점 이제 음봉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300원대에도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1,2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0.4%,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크게 선물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현물이 바짝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날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유럽 증시도 0.64% 하락을 하면서 양 증시 모두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조정을 뭐 줄 수도 있고요. 크게 여기서 더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아까 확인을 했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3.75%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은 이 국채 금리가 좀 바짝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정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 지금 크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었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 가격은 반대로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안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네, 부채 협상에 대한 불발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해결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네, 그 기간상으로는 6월 초에 디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금요일까지 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처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이런 국채금리 상승 쪽에 베팅을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네, 이런 증시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원 상승해서 16,4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18%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만큼 상승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 위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 하락이 반복되면서 네, 오늘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더 없었고요. 네, 420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0원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이제 어제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260만 주 거래되면서 평소보다도 지금 더 적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 주, 뭐 310만 주, 평소에는 300만 주까지는 유지를 해주던 움직임이었는데요. 지금은 거래가 더 죽어서 260만 주까지로 감소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증시는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거래량을 늘리면서 힘차게 이제 이 상승폭을 늘려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좀 더 이런 것들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15,000 원 수준을 찍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지금 N자로 좀 올라가고 V자죠. 네, V자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이전보다 좀 줄어들면서 좀 이제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제 꼬리를 달면서 네, 상승세를 유지를 했던 만큼 추가적인 이 꼬리를 메우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와 함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추가적인 반등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선 위로 네, 자리를 잡았고요. 21선은 여전히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21선 돌파 이후에 네, 좀 자리를 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장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400원 정도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지금도 그 이후의 흐름이 조금 더 빠르게 네,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피크 거래량을 두 번 쳐줄 때 딱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크까지 올라가는 그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치고 나가 줄 것인지를 한번 네,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면 6만 5천 주를 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16만 9천 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3일 연속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양매수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었는데요. 그 양매수가 나오고부터는 지금 3일 연속 양매수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금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6만 5천 주 중에는 금융투자 2만 주, 그 다음에 오늘은
네, 연기금 투자자가 7만 1,000주를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뭐 투신보험 사모펀드는 오늘도 매도를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3일 정도 매도 이후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6.5%라는 그런 지분을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6.5% 이후에 뭐 몇십만 주 매도했다가 몇십만 주 매수했다가를 반복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이전처럼 이렇게 바짝 매수하는 날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며칠은 매수하고 며칠은 매도하고 이렇게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신보험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크게 이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3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 투자자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공매도 잔고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자의 공매도 잔고를 살펴보면 1357만 주에서 1334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3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그 이전 1360만 주에서부터 서서히 또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잔고가 이제 점점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10만 주 정도 일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날 뭐 30만 주 거래가 되긴 했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공매도 비율이 크게 많지 않았고요. 오늘도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이제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한번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의 공매도 비율은 4% 정도고요. 어제는 5%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날부터 8% 미만으로 공매도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확실히 거래원도 살펴보시면 지금 신한증권이 계속해서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매도로 접근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신한증권 창구로는 매수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날 보시면 무관서울과 또 이렇게 무관서울이 그죠? 매수 상위로 위치를 했고요. 최근 한 3일 동안은 계속해서 무관서울과 JP모간, 신한증권이 또 이렇게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끝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진행이 되었고 주가도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추세가 또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5월 말까지 저는 계속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이고요. 그러고 이제 KRX 300에 대한 재편까지 생각을 한다면 6월 초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딱 이제 그 KRX 300에 대한 유동 비율 변경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시기와 맞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붙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다 살펴보았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 뭐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체결 7만 7천 주, 상원이 4만 4천 주로 3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5만 주죠. 그래서 거의 최근 3일 동안은 대차 잔고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사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16만 9천 주, 그 다음에 당일도 16만 9천 주로
네,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날도 그렇고 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3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11.95%로 외국인 보유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7,500만 주, 외국인 보유율이 7,500만 주 수준에서부터 네, 지금 보유량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을 좀,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아니라 소식이죠.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자, UAE에 대한 무바달라가 우리나라 이 무바달라에 대한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일찌감치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UAE가 공동 발표를 하면서 300억 달러에 대한 전략적 투자 일환으로 지금 에너지와 IT, 항공우주 등에 20억 달러를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UAE가 국내 에너지와 정보통신 기술 등 분야로 20억 달러의 상당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 20억 달러라고 한다면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양국 정상회담 시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하고요. 4개월 만에 나온 실질 투자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부다비 대표단이 이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대표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뒤늦게 소식이 나왔고요. 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 농업기술, 생명공학, 항공우주, K컬처 등을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지금 제일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UAE 쪽에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를 이제 내년이면 상업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를 이제 상업 운전을 실시하면은 4개에 대해서 UAE의 전력 25%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완공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UAE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그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제3국 공동 진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억 달러 중에 에너지 쪽에 얼마나 투자가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투자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재부는 대규모 자금이 국내 투자 형태로 우리 주요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벤처,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유입이 되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요 기업에 네,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 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 분야, 그다음에 우리 주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뼈대 있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시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긴 하지만 한미일과 이제 UAE가 루마니아 SMR 사업에 민관 3,600억 원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진출을 한다라고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이제 UAE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우리나라와의 UAE가 원자력 이 사업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직접적인 저런 협력이 들어갔을 간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 소송 합의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황 사장이 이달 말에 5월 말이죠. 부산에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인 혁신형 SMR, 그죠? ISMR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도시인 스마트 넷 제로 시티 초기 모델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말에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한국형 SMR에 대한 마케팅을 나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UAE를 시작으로 SMR에 대한 마케팅을 나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또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른 국가도 아닌 또 구체적인 아랍에미리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UAE와 우리나라 간의 그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교류와 그런 투자 협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한수원 사장도 얘기를 했고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이제 진행한 G7 정상회담에서도 UAE와의 공동 협력을 발표를 했고 지금 무바달라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공통 분모를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대한 글로벌 파운드리를 꿈꾸는 만큼 그런 기자재 생산 기지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UAE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금을 대준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힘이 조금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업의 성장성에 이어서 네, 이런 투자금까지 유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네, 높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소식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